안녕하십니까. 오승종 변호사입니다. 회사의 종업원이 어떤 컨텐츠를 창작을 했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, 누가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입니다.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, 또 자동차 디자인업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고요. 원고는 이 회사에 2019년, 그러니까 작년 2월 2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이 되었습니다. 직원이 된 것이죠. 원고는 두 사람인데요. 그 직원인 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고 B가 있습니다. 이 B는 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된 A의 대학 동기로서 그 문화예술 콘텐츠 학과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. 원고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이고 한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죠. 이 원고들은 2019년 4월 5일 피고가 재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차량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어떤 그 미디어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. 이 마케팅 제안서를 보면은 그 피고 회사의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VR 촬영, 360도의 VR 촬영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.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와 또 SNS 이런 데 게시를 한다. 유튜브나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이런 데 게시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작 편수는 총 2개의 편을 예정을 했고요. 제작비는 한 50만 원 정도. 그리고 내용은 어떤 이 차량을 타고 이제 캠핑을 가는 장면, 그 다음에 시승하는 장면, 이렇게 이제 2개의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약 4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으로 계획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 원고 A와 B 이 두 사람은 2019년 4월 21일부터 3일 동안 이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. 한 5일간에 걸쳐서 촬영을 해서 1차 완성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회사에 제출을 했고요.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가 그 영상을 보고서 이 자기 직원 원고 A에게 일부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원고들은 색보정을 하고 또 이런 약간의 그 2차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이틀 후 4월 27일 이 영상을 완성을 해서 대표이사에게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이 그 제작을 하는데 지출했던 비용을 한 48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 줬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이 영상물들을 이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고 또 네이버 밴드라든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죠. 누가 저작자냐 하고 이제 회사와 이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저작자이다. 그리고 모든 저작권을 원고들이 갖는다. 원고들이 이것을 영상을 제작한 것은 이 피고 회사에서 이 원고 두 사람 A와 B를 그 피고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영상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조건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것인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영상팀으로 채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그렇게 됐는데 원고들은 이 영상을 그 블로그나 이런 데 공표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.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이 영상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했다. 그러니까 이것이 공표권 침해다. 자, 우리 그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 있죠. 그래서 인격권에는 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 유지권 세 가지가 있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, 공용권, 공중송신권, 그 다음에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, 전시권, 자, 이런 7가지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.
그런데 이런 저작 인격권 중에서 이제 공표권, 공표를 할지 말지를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 저작자도 아닌 회사가 허락 없이 저작자인 원고들이 허락 없이 이것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니까 허락 없이 공표한 것이다. 따라서 공표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재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은 12조에 성명 표시권이라는 것이 있죠. 이 저자 인격권 중에 하나이고 그런 성명 표시를 안 해줌으로 해서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 해서 이런 저자 인격권 즉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해서 이제 무엇을 구했냐 하면은 이 소송에서 구하는 것은 이 원고 A와 B가 이 영상물의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, 그 다음에 A와 B가 이 영상물의 저작권자,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, 그 다음에 이것이 원고들의 저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영상물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전부 내리고 삭제해라 하는 것을 구했고요. 또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영상은 업무상 저작물이다. 그러니까 회사가 저작자이고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설사 이것이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다. 이것은 너희들이 다 영상을 만들어서 회사에 보내줬다는 것은 이용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한 것이다.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.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. 여기 대신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이것이 회사 저작물이냐 아니냐, 즉 회사 저작물이냐 종업원의 저작물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에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있죠. 이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회사가 기획을 하고 그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을 한 저작물로서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회사가 저작자가 되죠. 모든 권리를 회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, 즉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. 첫째,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로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즉 종업원이 창작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창작 행위가 그 종업원이 업무여야 된다는 것,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콘텐츠가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것일 것,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지난 영상에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충족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원고 A와 B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. 이 영상을 창작할 당시에 이 원고 A는 종업원이긴 하였지만은 이 담당 업무가 그 피고 회사의 매장, 그렇게 사업장의 안내 데스크에서 그 차량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그 영업사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이 원고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이죠. 나중에 이제 영상팀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뭔가 어떤 언급은 있었던 것 같지만은 이 영상을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 A의 업무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가 아니라 매장에서 그 안내하는 이제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의 촬영이 원고의 어떤 근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과 후에 퇴근 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원고 A는 이 회사의 직원이지만 B는 직원이 아니죠. 그런 문제가 있고요. 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1차본을 완성을 해서 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냈을 때 대표이사가 약간의 수정 지시는 했어요. 그런데 그 내용은 1차 완성된 영상의 색깔이라든가 로고 색상 뭐 이런 것을 조금 수정을 지시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 정도에 그쳤다는 거죠.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그 수정 지시가 뭐 구체적이거나 정말 대표이사가 함께 창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는
아니었고 사소한 정도의 수정 지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. 자,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것은 이 원고들이 회사의 업무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무 외에 약속에 따라서 창작한 것으로 봐야 된다. 따라서 이것은 업무상 저작물, 즉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. 이 영상의 저작자는 원고들이고 따라서 모든 저작권은 원고가 갖는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원고가 구했던 것은 이제 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, 그리고 모든 저작권을 원고들이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제 청구를 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그 둘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해주면 충분하다. 원고들이 저작자라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모든 저작권을 원고들이 갖는다. 이 두 가지를 뭐 별도로 확인해 줄 것까지는 없고, 원고들이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. 이 부분만 확인해 주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영상물을 삭제하고 전부 블로그에서 또 유튜브에서 내려라 하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이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 원고 A, 즉 종업원이죠. 이 종업원이 이제 대표이사에게 영상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원고 A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. 대표이사가 이제 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거 영상 그냥 올리면 되냐?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원고 A가 네, 그냥 업로드 하시면은 자동으로 호환됩니다.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. 자,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결국 원고 A가 이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봐야 된다.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는 이것을 올리면 된다, 이런 의사표시는 했지만은 그 의사표시는 그 피고 회사의 나중에 그 영상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원고들을 영상팀 직원으로 정식으로 채용해 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이용을 허락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다. 또는 취소한다. 철회한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.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그 영상팀을 설립한다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속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언급만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이 영상물을 작성하고 이용하는 데 대한 어떤 조건이나 그런 명시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물을 게시한 것 자체는 법하다, 공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명 표시를 안 한 것,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이 영상물을 작성하면서 원고들이 그 영상물에 자기들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. 넣지 않은 상태로 영상물을 보내줬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회사의 홍보 영상에 직원들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12조 2항에 보면은 성명 표시권을 인정을 하면서 이런 규정이 있죠. 성명 표시권을 인정을 하되 다만 그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저작물의 이용의 성격, 형태 등에 비추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성명 표시를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이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그 회사의 홍보 영상, 이런 경우에 이 영상의 목적이나 형태, 그리고 이 영상을 전달하면서 원고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그 영상에 기재하지 않았던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보면은 영상에 성명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명 표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. 이렇게 이제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에서 이 영상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원고들이 가진다 하는 부분만 인정을 하고요. 나머지 모든 청구, 손해배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삭제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전체 청구 중에서 10분의 1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90% 정도의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. 자, 이렇게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에 어떤 컨텐츠, 종업원이 작성한 컨텐츠를 두고서
그 회사가 저작자냐 또는 종업원이 저작자냐, 회사가 저작권을 갖느냐 종업원이 저작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실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. 제가 상담을 받은 사례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이런 사례들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